죽어서도 정처 없는 떠돌이, 사람들은 나를 몽달 귀신이라 부릅니다. 장가도 못 가고 앞길이 구말리 같은 나이에 숨을 거뒀으니 이승에도 저승에도 발붙일 곳 없는 가련한 너키라는 뜻이지요. 내 고향 뒷산 어귀에는 아직도 내가 죽던 그해 봄의 흙내음이 나는 듯합니다. 30을 넘기기 전 옆 마을 순이와 혼약을 맺고 함 들어갈 날만 손꼽아 기다리던 그 시절이 어제 일만 같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곡불에 몸을 가누지 못하게 됐고 정화수 떠놓고 빌던 어머니의 눈물을 뒤로 한 채 나는 차가운 흙 속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총각으로 죽은 귀신은 원한이 깊어 산 사람을 해친다는 말들이 돌더군요. 하지만 나는 누군가를 해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가 사랑했던 이들의 곁을 떠날 수 없었을 뿐입니다. 내 손등 위로 떨어지던 어머니의 통곡 소리가 잊히지 않아 나는 밤마다 어머니 방 문틀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문풍지가 떨리는 소리에 어머니가 우리 아들 왔느냐며 허공등을 어루만질 때면 차가운 내 손으로 어머니의 주름진 뺨을 닦아드리고 싶어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거리는 리길보다 멀어 내 손길은 그저 시린 바람으로만 닿을 뿐이었지요. 세월이 흘러 순이도 다른 집으로 시집을 가고 어머니도 내 곁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이 마을을 떠나지 못합니다. 이제는 할머니가 된 순이가 손주들을 데리고 고개를 넘을 때면 혹여나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까봐 보이지 않는 힘으로 그 앞을 평평하게 다독여줍니다. 어느덧 머리가 하얗게 센 순이가 내가 묻힌 뒷산 무덤가를 지나며 나직이 혼잣말을 하더군요. 이보게 거기 잘 있는가? 자네는 늙지도 않고 그 예쁜 모습 그대로겠구먼. 그 한마디에 가슴속에 맺혀있던 서글픈 응어리가 눈 녹듯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몽달 귀신이 무섭다고들 하지만 사실 우리는 이승의 온기가 그리워 떠나지 못하는 외로운 영혼들일지도 모릅니다. 못다 한 사랑이 아쉬워, 못다 한 효도가 한스러워 그저 바람소리에 섞여 당신들 곁을 맴도는 것이지요. 오늘 밤 당신의 집 마당에 유난히 차가운 바람이 분다면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어쩌면 누군가를 지극히 그리워하던 한 외로운 너키, 당신의 안녕을 빌며 잠시 쉬어가는 발걸음일지도 모르니까요.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지요. 하지만 우린 살면서 참 쉽게 남의 가슴에 못 박는 말을 내뱉곤 합니다. 조선 최고의 명재상 황해 정승도 젊은 시절 시골 길가에서 만난 농부에게 이 평생의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길을 걷던 황해 정승이 우연히 논밭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저 멀리 뙤약볕 아래서 한 농부가 소 2마리를 끌고 열심히 밭을 갈고 있었지요. 한 마리는 검은 소였고 다른 한 마리는 누런 황소였습니다. 한참을 흐뭇하게 바라보던 황희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여보게 농부 양반, 저 2마리 소 중에 누가 더 일을 잘하고 기운이 센가? 가볍게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농부의 반응이 뜻밖이었습니다. 농부는 하던 일을 즉시 멈추더니 소들을 세워두고 황희가 서 있는 먼 논둑까지 천천히 걸어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황희는 의아했습니다. 멀리서 대답해도 될 것을 왜 굳이 여기까지 오는 걸까? 마침내 코앞까지 다가온 농부는 주변을 살피더니 황희의 귓가에 입을 대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날이 실은 저 검은 소보다 누런 소가 훨씬 일을 잘하고 성격도 온순합니다. 황희는 어이가 없어 허허 웃으며 물었습니다. 아니, 그게 뭐라고 여기까지 와서 속삭이는가? 누가 듣는 사람이라도 있다고 그러시나? 그러자 농부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소들을 힐끗 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날이 아무리 짐승이라도 말귀는 다 알아듣는 법입니다. 만약 여기서 누런 소가 났다고 크게 말하면 저 검은 소가 얼마나 서운해하겠습니까? 나는 죽어라 이래도 주인에게 인정받지 못하는구나 하고 기운이 빠질 것입니다. 제게는 둘 다 소중한 소인데 한쪽을 칭찬하려 다른 쪽을 깎아내릴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이 말을 들은 황해 정승은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 했습니다. 짐승에게도 상처 주지 않으려 저토록 조심하는데 나는 그동안 사람들에게 얼마나 무심한 말들을 내뱉어 왔는가. 황희는 그날의 깨달음을 평생 가슴에 새겼습니다.
이후 그는 지위가 낮은 사람이라도 함부로 평가하지 않았고 조선 역사상 가장 인자하고 사려 깊은 재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누군가와 비교하며 상처 주는 말을 하지는 않으셨나요? 소리 없는 짐승조차 배려했던 그 농부의 마음처럼 우리의 입술에도 따뜻한 배려를 한 겹 입혀보는 건 어떨까요? 세상에 상처받아도 마땅한 존재는 없습니다. 내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누군가의 영혼은 무너질 수 있다는 것.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말의 무게를 생각해보게 됩니다.